하루가 저물고 집으로 가는 길. 많은 것을 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같은 꼭 그런 기분이 드는 지친 퇴근길. 이대로 들어가기엔 조금 아쉬우니까 한 정거장만 먼저 내려 우리 같이 걸어볼까요? 최유리와 함께 퇴근길 한 정거장. 오늘 하루도 무사히 마치셨나요? 지금 당신이 어떤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는진 모르지만 그 하늘이 되도록 맑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달과 별, 그들이 반사해 전하는 빛을 잘 담을 수 있을 테니까요. 가끔 올려다보는 하늘에 커다란 달이 선명히 보일 때 당신은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토끼 같은 것을 상상하기엔 이미 달은 너무 가까워져 버렸죠. 암스트롱이 진짜 달을 갔는지 아닌지에 대한 해묵은 논란도 더는 들리지 않고요. 심지어 이젠 돈만 있으면 우주여행을 하는 것도 가능해졌으니 어쩌면 지구 밖의 무언가를 상상하는 것은 그렇게 재밌는 일은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재미없는 이야기를 하려 해요. 재미는 없지만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게 하는 이야기. 무척이나 부드럽고 귀여운 이야기를. 그럼 조금 더 걸으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최초로 달에 발을 디딘 이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루이와 닐을 헷갈리는 일이 있더라도 암스트롱이 그곳에 제일 먼저 발을 디뎠다는 사실은 너무나 분명하니까요. 인류라면 모두가 벅찬 표정을 지었을 그날, 그 경이로운 순간은 사실 냉전이라는 시대가 급하게 당긴 줄 끝에 걸린 그런 결과물이었어요. 그때 세계를 양분하던 미국과 러시아는 무기가 아닌 다른 모든 것으로 경쟁했죠. 스포츠부터 문화, 외교, 심지어 체제까지. 대결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경쟁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다투어도 승부가 나지 않자 둘은 동시에 고개를 돌렸죠. 밤하늘, 지금처럼 달과 별이 떠있는 그곳으로 말이에요. 우리라면 혹은 드뷔시나 오스카 와일드, 윤동주라면 달빛의 눈부심을, 거기서 울리는 음유를, 그리고 그곳에 그려진 그리운 것을 떠올렸을 거예요. 하지만 경쟁과 승리가 목적이었던 미국과 러시아에게 달은 먼저 정복해야 하는 대상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막대한 비용을 써서 우주 개척 시대를 열었다고 해요. 하지만 비행기를 개발한 지도 불과 몇십 년이 지나지 않았던 그때, 우주에 발을 딛는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었죠. 그런 불가능한 미션이었기에 성공할 수만 있다면 완벽한 승리,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왜일까요? 왜 그런 이기적인 경쟁심 때문에 라이카는 영문도 모른 채 우주선의 안전띠를 의지해야 했던 걸까요? 대체 왜 그랬을까요? 오늘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달 하늘 아래를 걷는 자라면 알아두어야 할 이름, 라이카의 이야기예요. 라이카는 러시아에서 태어난 영리하고 순한 개의 이름이에요. 영리하고 순한이라는 것, 어디에서 단점을 발견한 것인지 그의 주인들은
그를 버리고 떠나버렸어요. 홀로 들판에 남겨진 라이카는 주인이 돌아오길 기다렸고 기다리기 위해 살아남으려 애를 썼죠. 그런 라이카에게 찾아온 손길. 그것은 원래의 주인이 아닌 러시아의 과학자들이었어요. 그들은 가난한 거리를 헤매며 미소마저 이미 다 써버렸다는 듯 무표정한 라이카를 연구실로 데려왔어요. 거기엔 라이카와 비슷한 또 다른 개가 몇 마리 있었죠. 다행히 라이카는 다시 생긴 가족의 따뜻한 손길을 통해 잊혀진 영리함과 사라진 미소를 되찾을 수 있었어요. 그 손길은 훈련을 받으면 주어지는 아주 소소한 보상이었는데요. 라이카에게 있어서 그것은 받을 수만 있다면 하루 종일 훈련을 해도 좋은 그런 큰 보상이었어요. 이미 가족에게 한번 버림받은 라이카에게는 말이죠. 라이카는 정말로 영리했어요. 그리고 인내심 또한 강했죠. 마치 잘 훈련된 우주비행사처럼 말이에요. 그가 조금 덜 영리했다면, 참을성이 조금만 부족했다면, 아마도 지금 들려드릴 이야기는 달에 토끼가 있었네 정도의 허무맹랑한 상상에 불과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불행히도 라이카는 정말로 영리했어요. 그리고 인내심 또한 강했어요. 불행히도 말이에요. 우주비행사의 능력을 갖춘 라이카. 사람들은 그에게 우주선의 자리를 내어주었어요. 물론 라이카가 원한 것은 아니었죠. 라이카는 그저 새로운 가족들이 던진 공을 주워와 칭찬을 받고 싶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새로운 가족들은 공을 아주 먼 곳, 우주로 던질 계획을 이제 막 끝마친 상태였죠. 러시아의 과학자들은 마음이 급했어요. 상대보다 1분이라도 먼저 우주에 도착해야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구를 벗어나는 여정 속에서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을진 알 수가 없었어요. 어떤 시뮬레이션도 그것에 대한 답을 알려주진 않았죠. 그래서 그들은 생각했어요. 사람이 아닌 다른 이를 먼저 보내자. 우리와 아주 친하고 우리와 아주 가까운 그런 친구를 말이에요. 맞아요. 라이카는 이 임무를 맡기 위해 러시아 과학자들에게 선택받은 개였어요. 스푸트니크 2호. 우주로 향할 방법은 알고 있지만 돌아올 방법은 모르는 바보 우주선. 라이카는 그 우주선에 앉은 채 꼬리를 흔들고 있었어요. 날카로운 굉음, 흔들리는 공기. 주변의 모든 것이 불안했지만 라이카는 훈련을 통해 이 모든 것을 익숙하게 알고 있었죠. 그리고 이 훈련이 끝나면 주인의 따뜻한 손길과 맛있는 간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 손길을 기다리며 라이카에게 들리는 카운트다운. T-10, 9, 8, 7, 6, 5, 4, 3, 2, 1, 0, and liftoff. 이 카운트는 냉전의 승자를 가리는 카운트였고 라이카라는 별의 탄생을 알리는 카운트였어요. 그리고 돌아올 수 없는 라이카의 긴 항해를 알리는 슬픈 카운트였죠. 항해의 끝. 그것은 말하지 않을래요. 무사히 도착했다면 그것대로, 엄청난 스트레스와 고열에 시달렸다면 그것대로,
극한의 상황에서도 훈련받은 대로 생체 신호를 알리는 버튼을 눌렀다면 그것대로, 그런 와중에도 꼬리를 흔들고 있었다면 그것대로 너무 슬픈 이야기니까 말이에요. 그러니 별이 된 라이카의 엔딩 대신 유계영 시인의 글을 조금 들려드릴게요. 걔는 앞으로도 인간의 모자람을 채우기 위해 인간 대신 앞장서게 되리라. 걔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인간의 모자란 손과 발을, 눈과 코를, 영혼과 체온을 대신할 자리에 걔는 아무것도 모르는 채 이끌려 다닐 것이다. 그리고 하나 더. 그런 개들이 인간보다 먼저 무지개를 건너 지구를 떠나겠지. 떠나는 것을 보여주며 목숨의 슬픔과 사랑의 용기를 가르쳐 주겠지. 부드럽고 귀여운 주제. 오늘 우리 같이 나눈 이야기는 조금 무거운 이야기였을까요? 아니면 부드럽고 귀여운 이야기였을까요? 저는 그냥 별 같은 이야기라고 하고 싶어요. 아득히 멀지만 항상 나를 향한 빛. 그런 별 같은 이야기라고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누를 때면, 아니, 저 아래서 나의 발걸음 소리가 들릴 때부터 꼬리를 흔들며 초롱초롱 눈을 빛내는 우리 친구들, 그들의 눈빛이 그려져요. 그래서일까요? 당신도 걸음이 퍽 빨라지는 것 같네요. 지금쯤이면 바쁜 걸음이 현관 앞에서 멈췄겠죠? 오늘도 한정거장의 시간 동안 함께 걷고 같이 이야기 나눠줘서 고마워요. 남은 하루의 시간은 한없이 게으르게 푹 쉬시길 바라고 싶어요. 오늘 나눈 이야기, 라이카라는 별자리와 우리의 부드럽고 귀여운 친구들의 이야기를 더 만나고 싶다면 아침달에서 펴낸 댕댕이 시집, 나 게있음에 감사하오, 이 책 속의 시와 산문을 읽어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또 다시 함께 걷게 될 그때까지 잘 지내요, 우리.